안녕하세요. 저는 박경진이라고 합니다. 1962년 3월생이고요. 올해 61세 됐습니다. 2022년 3월에 정년 퇴임했습니다. 골목대장처럼 애들하고 끌고 다니면서 골목도 쓸고 다니고 그랬었고요. 사실 초등학교 때 제가 자기 꿈이 뭐냐고 발표를 할 때 제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기는 했었습니다. 굉장히 똘망똘망했었는데요. 여고 시절이 되면서 이제 조금 그 직업에 대한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갖게 되면서 승무원이 되고자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입사 시험을 보고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를 들어가게 돼서 승무원이 됐습니다. 지금도 물론 다들 그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기가 참 힘든데 그때 당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필기 시험 보고 1차 또 면접하고 그리고 뭐 오랄 테스트도 하고 근데 사진 테스트까지 있었어요. 한 5차례에 걸쳐서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를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행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다 선호하는 직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래서 사실 꿈을 꿨었고요. 근데 정작 기내에서 일을 하다 보면 몸도 너무너무 고되고요. 시차 적응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힘든 게 많아요. 로스앤젤레스를 가면 10시간인데 거의 태평양을 걸어간다고 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기내에서의 업무는 굉장히 힘들어요. 테이크오프 랜딩 할 때가 가장 긴장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걸 이제 크리티컬 11이라고 하는데요. 이륙할 때는 3분, 랜딩하기 전에는 8분간, 그래서 그 둘을 합쳐서 11분간은 승무원들이 점프시트에 앉아서 어떤 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한 리마인드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크리티컬 11이 가장 저는 긴장되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리 가는 비행기에서 영국 국적 할머니이셨는데 커피 서비스를 받다가 이게 커피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근데 그 커피를 받으셔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커피 잔을 이렇게 떠시다가 본인 허벅지에 이렇게 쏟으셨어요. 근데 저는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콜이 와서 쫓아 내려갔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가 벌써 이미 벌겋게 돼 있으시더라고요. 옷은 이제 벗길 수도 없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1등석 화장실로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갔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변기에 앉히고 그냥 이 옷 위로 차가운 물을 부을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가장 빨리 차가운 물은 화장실에 있는 물은 차갑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생수를 승무원들한테 가져오라고 해서 그 생수를 한 서너 통을 계속 부었어요. 일단 화기를 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닥터 페이징이라는 거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제 기내 환자가 발생을 하면 의사 선생님을 부르는 거죠. 그날은 비즈니스 클래스에 의사 선생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좀 봐주실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봤는데 이제 완전 거의 2도 화상 정도 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이제 그 전에 화기를 빼고 화상 연고를 발라주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네, 도착 전에 이제 이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되니까 도착 전에 봐드렸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거의 약간의 흉터 물집만 있고 거의 그 2도 화상 정도 되는 게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도 이제 뭐 다시 중간에 저희가 다이버트도 안 해도 됐고 그게 저한테는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입니다. 네, 저는 수석 사무장까지 했는데요. 승무원 직급이 AP, PS, SP, CP 이렇게 있어요. 근데 AP는 어시스턴트 퍼서라고 해서 부사무장이고요. 그 다음에도 퍼서 직급이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퍼서, 시니어 퍼서,
cheaper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cheaper서까지 했습니다. AP까지는 처음에 됐었고요. 바로 됐었는데 난 PS 진급될 때 7번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7.8기라고 사람들이 그랬었죠. 1997년이 우리나라에 IMF라는 사태가 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PS 진급이 계속 누락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너는 자꾸 진급이 누락이 되는데 차라리 그냥 이럴 때 명예퇴직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그런 권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비행을 끝내고 퇴근을 하는데 계류장에 이렇게 비행기 꼬리가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 꼬리에 태극 마크가 이렇게 찍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 직업을 했던 거는 여고 시절 꿈을 이룬 사람인데 내가 만약 내 손으로 명퇴를 하겠다고 사표를 쓰고 나오면 나는 내 꿈을 포기하는 거다. 중간에 내 꿈을 포기하는 건데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견뎠죠. 그랬더니 결국 몇 년 지나면서 이제 CP까지 하게 됐습니다. 2022년 3월 31일이 마지막 비행이었는데요. 제주에서 마지막 비행을 하는데 항공기 도어를 제가 딱 닫았는데 닫고 나니까 감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오전에 이제 울산 다니고 하면서도 이날이 마지막 비행이곤 하는 생각은 했지만 제가 계속 그 제 감정을 많이 누그러뜨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항공기 도어를 이제 마지막 닫고 할 때부터 갑자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울컥울컥 뭔가가 올라오는 느낌. 그리고 이제 기장님이 테이크업 하겠다는 그런 사인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인을 듣고 마지막 방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에 이륙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을 하고 이 핸드셋을 들고서 방송을 하고 핸드셋을 딱 거는 순간 아, 나는 이제 정말 승무원으로는 마지막이구나. 이게 이 점프셋에서 내가 비행기가 이륙하는 거는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는 상태니까 겨우 마스크로 누르면서 이제 제가 눈물을 막 참았는데 이륙하고 나니까 이제 그 승무원으로는 마지막 이륙이었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좀 눈물이 났었는데 이륙하고 나서도 벨트 사인을 기장님이 끄셔야지만 제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승무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벨트 사인 끄자마자 이제 빨리 이거를 안 보이게 해야 되니까 화장실을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눈물을 막 닦고 있는데 기장님이 이제 이륙하고 나면 기장님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 마지막 끝에 멘트에 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장님께서. 오늘 비행기에 탑승하신 사무장님은 오늘로 이 비행을 마지막으로 정년 퇴임을 한다. 이렇게 방송을 하시니까 승객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서둘러서 빨리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PA를 들고 방송을 하는데 승객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때도 그 이륙할 때 제가 그 울음이 막 터졌던 그게 아직도 이제 목을 때 이게 차 있어서 승객들이 이렇게 보는데 정말 당시에도 바닥에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서 손님들 저 비행 더 하고 싶어요. 저 그냥 비행 더 하게 해주세요. 그 말부터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겨우 참고 정말. 저는 대부분을 모시고 있는 객실 사무장 박경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비행을 마지막으로 39년간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했었고요. 이제 이 비행을 마지막으로 승무원의 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제가 이 기간 동안 비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승객들이 개척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소원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저런 대한항공을 떠나지만 승객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저희 대한항공을
앉아주시고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급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참 힘든 순간도 있었는데요. 기내에서도 사실 힘든 일이 굉장히 많고 몸도 고되고 그런 일이 많은데도 그 힘든 일이 또 발생을 하면 그거를 또 해결을 하고 나면 또 그것도 또 나한테 보람이 되고, 근데 유니폼을 입고 비행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아서 오래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예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아무도 엄마의 그 유언도 들을 수도 없었고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한테는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비행이 좋아서 비행기만 내내 타다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비행기하고 결혼을 한 사람이거든요. 어머니는 근데 나이가 차니까 결혼 정년이 지나고도 한참 때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어머니는 얼마나 애가 타셨겠어요. 저한테 막 이메일도 보내서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옆에서 코트킷도 올려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 하실 만큼. 근데 그때 당시 엄마가 쓰러져서 돌아가실 때 내가 얼마나 걸렸을까, 막내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좀 불효한 거는 막둥이가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거는 있었겠지만 지금도 엄마 잘 살고 있어요. 네, 저는 잘 겨울도 잘 지나고 있고 코트기 누가 안 덮어주면 내가 잘 좋은 코트 사서 잘 입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겨울이 저한테 사실은 지금이기도 한데요. 제가 비행을 너무 좋아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서울에 눈이 많이 오면 그렇게 비행이 생각이 나요. 그게 좋은 비행이로가 아니고 지금 눈이 오면 승무원들 디아이싱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어요. 딜레이 지연이 많이 되고 디아이싱 하는 그 비행기 순서 기다려야 되고. 근데 제가 눈이 오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디아이싱 어떻게? 지금도 어쩌면 어느 부분은 약간 겨울인 것 같아요. 아직도 비행이 그립고 비행이 하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마 그래도 이 겨울도 잘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승무원이 돼서 승무원으로 생활했던 그 39년이 저한테 봄날인 것 같아요. 처음 유니폼을 받아서 입고 막 뛰던 가슴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39년을 생활했었던 그 전체가 다 저한테 봄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들고 정말 어려운 직업이었지만 너는 꿈을 이루고 그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 계속 39년이 있었잖아. 그래서 너는 너무너무 승무직을 사랑을 했고 그래서 너무 잘했어. 너무 잘 살아왔어, 경진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승무원이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을 잘 겪어나가고 도전을 하고 응전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점도 많죠. 여행지가 뭐 하와이 같은 경우는 저는 한 60-70번은 갔었던 것 같고요. 와이키키 비치를 정말 좋아해서 거기서 수영도 여러 번 하고, 그래서 그런 만큼 저한테는 정말 좋은 베네핏도 많고 그랬지만 사실은 힘든 과정을 잘 겪었기 때문에 제가 승무직을 오래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좋은 일만 있어서 되는 거는 아닌 이 세상살이에서 잘 견뎌내면 저처럼 아마 봄날이 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걸 잘 겪어내면 그게 바로 봄날이 되는.